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필수 질문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온라인 비즈니스란 무엇이며 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거는 인터넷 하나 그리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거든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곧바로 뭐 드롭시핑이 되었든 아니면 제휴 마케팅이 되었든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방법만 좀 안다고 하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인물이 뛰어난다거나 그런 환경이었다면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뭐 틱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 짧게 찍어서 올려서 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구독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 물건도 조금씩 팔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스폰서십 이런 걸 받아서 비즈니스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래서 부업으로 우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 영상도 찍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곳이 또 온라인 비즈니스 쪽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다른 분이 질문 답을 해주셨던 게 시장 조사부터 시작하여 틈새 시장을 선택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고 웹사이트를 설정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예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제 쇼츠라든가 그런 게 더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 너무 셀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보다 돈과 내 정성을 너무 틈새 시장이 뭔지 그거를 너무 보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쪽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틈새 시장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직접적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딱 시작하고 나서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틈새 시장인지 아닌지 그냥 망하는 길인지 그거를 잘 몰라요.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영상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빨리 모으는 방법을 최선적으로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게 바로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그리고 릴스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아는 사람들한테 뭔가 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그 주제를 찾아보려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먼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뭔가 사업 기획서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LLC라든가 뭐 콜프라든가 이런 거를 비즈니스를 등록도 하고 뭐 도메인 주소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지금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제로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선 마켓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제 앞에 이 카드가 있어서 그런데 이 스타벅스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타벅스 카드에 관련해서 스타벅스에 관련해서 내가 글을 쓰겠다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영상에 반응이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적어도 2개월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비즈니스는 좀 조금 미루고 나중에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그냥 큼지막한 우선 계획만 세워 놓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웹사이트 만들고 도메인 주소 구매하고 이 비즈니스를 등록을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뭘 따로 어디에 비용을 내고 그렇게 실 필요 없고 그냥 우선 마케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적인 능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글로 쓰는 건 AI가 써주고 우리는 그냥 대충 써가지고 그걸 AI한테 다시 써줘 라든가 글을 너무 어렵게 써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AI가. 그러면 그걸 좀 뭐 9살 눈높이에 맞춰서 써줘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좀 쉽게 글을 써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타겟은 어쨌든 어른들이긴 하지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연령층을 너무 좁히는 것보다 막 어렵게 글을 써가지고 아니면 어렵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 무조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를 직접적으로 AI를 정말 많이 이용을
이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AI로 영상 만드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요즘에 한국 쇼츠 영상 보니까 캡컷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캡컷 그거 무료 버전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 보셔서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우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제일 심플하게 빨리빨리 뭔가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능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 툴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여기 답변이 적혀 있는 건 자신의 열정, 기술, 시장 수요를 파악하세요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아마존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다 꼼꼼하게 보고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반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리서치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요. 그냥 만약에 내가 이 헤드폰을 팔아보겠다. 그러면 이 헤드폰을 뭐 50개 정도만 가지고 와요. 뭐 어디서 구매를 하든 50개에서 25개에서 50개만 딱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놔요. 물건을 파는 사이트,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엣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쫙 올려놓은 다음에, 저는 아마존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물건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광고를 좀 돌려요. 아마존 외에도 저는 페이스북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쪽도 많이 돌리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돌리지는 않는데 근데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건 좀 많이 올리고요.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한 달 안에 몇 개가 팔리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고 리뷰도 잘 달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많이 구매를 해서 물건을 계속 그렇게 늘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그게 조금 처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무작정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냥 사와요. 사와서 퀄리티 보고 그리고 그냥 제가 마켓을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셀러들은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파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방법들도 다른 셀러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제가 물건을 50개를 사온다 그랬잖아요. 이 50개는 마이너스 될 거 생각하고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 홍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우선 그걸 보고 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생각보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세금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비즈니스 사업자 등록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뭐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나 자신을 보호를 하는 것도 있고 세금 혜택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 이것도 그렇게 뭐 여러 막 수익이 생기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선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물건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한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월마트가 됐든 이 플랫폼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1년에 500불 정도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떼서 미국으로 대량으로 가져오게 되면 제품에 대한 그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잘 알아보시고 물건을 대량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이제 그거는 중국 업체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존에서 만약에 아이들 제품들, 애기들 뭐 베이비가 됐든 타들러이 됐든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제품도 있잖아요. 애기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다큐멘트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을 파실 때는 좀 복잡한 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거를 선택을 먼저 해보시고 경험을 좀 물건을 파는 경험을 좀 쌓으신 다음에 좀 더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너무 괜찮고요. 특히 먹는 거, 이렇게 피부에 닿는 거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다큐멘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해 가면서 특히 미국에서 물건을 파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물건들을 파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 앞에 컵이 있기 때문에 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강아지 발톱각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계들 중에서도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들어가는 것도 다큐멘트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휴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것도 했었고 그래픽 디자인 쪽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만들었을 때 그거를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지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하나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좀 트래픽이 들어오는 그런 루트들이 좀 있다고 하면 이걸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셔도 돼요. 뭐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물건도 파시고 드롭시핑도 하시고 컨설팅도 그중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하나씩 늘려가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 자금 조달 방법에는 개인 저축, 대출, 투자자, 뭐 이게 뭐 펀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했고요. 우선 저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그때 좀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뭐 제휴 마케팅 한다거나 그때는 뭐 필요한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영상 만들고,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뭐 그 정도? 그리고 컴퓨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를 이용을 했고요. 왜냐면 막 너무 긴 영상들은 편집할 때 컴퓨터가 버벅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짧게 3분 뭐 이렇게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서비스가 됐든 제품을 홍보를 하는 것부터 저는 그렇게 시작을 먼저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물건을 팔 때는 일부러 좀 제품 작은 걸 선택을 했었어요.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되게 작은 거. 하나당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 그렇게 해서 50개, 100개 정도만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팔아보는 거. 그것부터 우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AI가 너무 발전이 됐잖아요. AI로 이미지, 색채책 이런 이미지들을 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파일로 파시는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직접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마존 KDP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셔서 거기에 파일들을 올리시면 아마존에서 오다가 들어올 때마다 프린트를 해서 책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내가 내 거를 구매를 해서 고객 집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내 거를 드롭시핑을 하는 거죠. 막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크게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광고 돌릴 때 정도인데,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엔 우선은 물건을 팔고 이런 것보다는 마케팅을 먼저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요걸 팔 거야, 요 강아지 손톱깎이를 팔 거야 라고 하면 물건 떼우는데 돈 들어가고, 배송비에 만약에 텍스 떼는 거 있으면 거기 또 배꼽이 더 들어가고, 아마존에 보내려면 아니면 뭐 월마트 창고가 됐든 다 똑같아요. 레이블 하나씩 다 붙여야 되고, 이제 그것도 만약에 내가 안 하고 남을 시키면 그게 또 개당 몇 센트씩 붙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인스펙션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고 돌려야 되고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케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냥 테스트로 돈을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 질문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큼지막한 로드맵을 적어 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될 건지부터 찾아보시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이 헤드폰을 파는데 이 헤드폰이 너무 잘 팔려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50개를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 그 다음엔 100개 구매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잘 된다. 그럼 또 500개를 구매를 해봐서 또 때 계획을 좀 더 크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드폰이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 내가 어떠한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뭐 아마존에서 광고를 돌리든 밖에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돌리든 영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든 그런 걸 좀 주춤하고 잘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물건이 팔리는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선 전 이 제품 하나에 올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수정하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요란하게 난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플렉시블하게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들이 너무 많아요.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보시면서 다른 키워드들도 또 이용해 가시면서 제품들도 마켓에 한번 테스트를 조금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진 로드맵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 계속해서 어떠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마켓에다가 내놓는다고 저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그럼 드롭시핑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들을 아마존에서 물건을 찾든 월마트에서 물건을 찾든 그거를 이베이에다가 올려보시고, 그 대신 이제 순수익은 굉장히 좀 낮겠죠. 아무래도 가져오는 물건을 사는 가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물건들을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어요. 더 다양하게 드롭시핑을 하시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 팔린 제품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제품을 대량으로 사오는 거죠. 그래서 내 브랜드화 해서 이베이에
이렇게 뭐 아마존이 됐든 여러 군데 마켓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다른 셀러들하고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물건을 팔아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SEO, 콘텐츠 마케팅, 소셜미디어, 이메일 마케팅, 유료 광고,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어떠한 특이한 그런 건 없어요. 뭐 백링크를 만든다. 근데 지금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됐던 게 또 백링크 다 필요 없다. 링크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정보성 있는 글들.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읽고 내려가고 거기서 또 클릭하고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들마다 만약에 내가 뷰티 제품들을 판다고 하면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직접 얼굴에다가도 발라보고 이런 게 광고를 돌리는 것보다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직접 나와서 그거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SEO, 컨텐츠 마케팅 이쪽도 중요하긴 한데 내 웹사이트에다가도 계속해서 SEO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도 하고 소셜미디어도 하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뭐 뉴스 사이트가 됐든 신문이 됐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트래픽이 들어가 있는 트래픽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다가 내 거를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웹사이트에다가 너무 힘을 주는 것보다는 내 사이트한테 계속해서 트래픽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게 위해서는 뷰티 사이트들 중에서도 광고를 내가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광고를 돌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제품 판매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딘가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건 샤피파이, 우커머스, 빅커머스, 마젠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개인 사이트로 물건을 판다 하시면은 저는 우커머스 뭐 이런 것보다 샤피파이를 이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샤피파이하고 빅커머스가 있는데 빅커머스는 좀 더 홀세일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 가격을 가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뭐 100개를 오다를 하고 싶다 나한테 빅커머스가 좀 더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샤피파이도 그런 똑같은 기능은 없지만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디벨로퍼 뭐 이런 것도 좀 누군가를 고용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샤피파이를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빅커머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 사이트를 우선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존이든 아니면 이베이든 이미 사람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뭘 살까 볼 수 있는 그런 마켓에 내 물건을 올려서 물건을 팔아보시는 걸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타겟을 두고 거기에 내 걸 노출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고객 데이터의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이거는 우선 내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면 이런 거는 좀 해야 될 게 많긴 해요. 뭐 SSL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미 호스팅 같은 그런 요즘 호스팅은 전부 다 무료로 SSL 뭐 이렇게 잠금 표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그런 쿠키 이런 배너 같은 것도 만드셔야 되고 이제 근데 그런 무료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플러긴 이런 걸 이용을 하셔서. 근데 그런 거에 약간 좀 골치가 아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이런 고객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골치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브랜딩 역할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브랜딩까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어떠한 브랜드 이름으로 물건을 파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왜냐면 처음에는 마켓을 테스트를 저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켓 테스트 할 때 뭐 제가 제 로고를 붙인다거나 저 그런 거 안 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간편하게 시작을 해요. 한번 마켓 테스트 해보고 잘 팔리면 그때 로고를 붙여서 팝니다. 왜냐면 로고를 붙이면 더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로고를 일부러 안 붙일 때도 많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건 브랜딩은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신뢰를 구축하며 비즈니스를 차별화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건 맞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 비즈니스로 나는 무조건 이 컵을 팔 거야 라고 딱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뭐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해서 좀 해야 될 게 많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해서는 요즘에 뭐 로고 같은 거 잘 보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퀄리티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과의 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컵을 팔더라도 이 컵들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써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로고라든가 웹사이트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 브랜드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제품 또는 그 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저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는 거의 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팔아요. 그래야지 이 제품이 어느 정도 가격일 때 잘 팔리는지 그런 좀 마켓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같은 거는 좀 많이 낮춰서 광고도 많이 돌리고, 그러니까 완전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꼭 보셔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뭐 손톱이라든가 이런 걸 물건을 팔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해서 파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가격이 높으면 더 좋게 보이기에 내 물건이 왜 더 비싼지를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아마존이 됐든 이베이가 됐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전부 다 가격 경쟁이거든요. 특히 이베이는 좀 심각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좀 이 아마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윗상단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갑자기 많이 크게 올리시면 어쨌든 아마존에서도 시스템에서 그냥 내 리스트를 뭐 블락을 시킨다거나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격을 올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고객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베이는 연락이 와요.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새 거를 보내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리턴을 그냥 무료로 받을 때도 있고요. 이베이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개인 웹사이트에서 팔렸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요. 막 그거를 뭐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또 나의 잠재적 롱텀 커스터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맞춰드리려고 하고요.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100% 다 리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리턴 받으면 리턴 받았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런 거에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마다 다 정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 정책은 그냥 그 플랫폼에 맞춰서 갑니다. 그냥 물건을 파시는 건 괜찮은데 어떠한 서비스를 파시는 경우는 좀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팔았을 때 뭐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그때 또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건을 팔 때는 그렇게 뭐 오랫동안 저한테 연락해서 1년 전에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뭐 리턴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 가끔가다 좀 이상하신 분이 한 번씩 있긴 한데, 근데 그분들은 그냥 또 그렇게 좀 잘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창고에다가 보내놓고 물건을 팔면 그러면 고객 서비스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또 이렇게 따로 셀러한테 연락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 월마트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창고로 그냥 보내놓는 거죠. 온라인 비즈니스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소셜미디어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진 않아요.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아니면 뭐 이미지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서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웹사이트 만들 때도 이 웹사이트들도 백링크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셜미디어가 나의 백링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좀 은근히 그런 걸 많이 보긴 해요. 이 팔로우가 몇 명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내 제품을 팔았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좀 볼 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AI로 이미지들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알아서 다 글 다 AI가 적어주고 이미지 다 넣어주고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다가 포스팅하는 게. 좀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좀 일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메일 마케팅을 그쪽이 제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리면 제가 물건을 패키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QR코드 같은 걸 넣기도 하고요. 뭐 여기다 스캔을 하면은 한 달 워런티가 뭐 1년 워런티로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콜렉트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50% 세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마케팅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바보 같은 영상이라도 그냥 계속 올려요. 톡톡 같은 경우도 한 2달, 3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뷰스가 좀 더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무조건 많이 올리고, 릴스는 그것도 오픈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조금씩 더 노출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가 됐든 뭐 일주일에 하나가 됐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는 거고요.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개를 올리나 10개를 올리나 그렇게 다 한꺼번에 노출되진 않고, 제일 좋은 건 하루에 하나 정도는 꾸준히 올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거 플러스 컨텐츠 마케팅
저는 그걸 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AI를 좀 아주 많이 이용을 해서 아니면 사람을 고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fiverr.com이 됐든 업워크가 됐든 뭐 그런 사이트에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 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고용할 수 있는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풀타임으로 같이 일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그쪽도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인플루언서 분하고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페이스북 이런 뭐 핀터레스트 이런 쪽에서 또 광고를 돌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제품,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다. 온라인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창출을 할 수도 있고요. 수익이 곧바로 나기도 하고요. 근데 거의 처음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선 마이너스로 저는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이 될지 1년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웹사이트에 컨텐츠만 올린다고 했을 때 저는 6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물건 한 달 안에 물건이 몇 개가 다 팔린다고 해도 이런 헤드폰이 뭐 한 달 안에 50개가 다 팔린다고 해도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물건 사오는 가격 그리고 홍보를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걸 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여러 군데에다가 좀 비용이 나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 팔아야 돼요. 계속 이제 내가 방법을 알잖아요. 어디에다 노출을 시켰을 때 이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마케팅을 이제 그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곳 그곳에다가만 광고를 돌리고 아니면 인플루언서 그분한테만 같이 협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리뷰 같은 것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기준에 1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기준엔 그래요. 어떤 분은 더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완전 플러스로 돌아간 거는 몇 개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은 넘어야지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든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그러고 나서는 그냥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 이런 건 좀 달라요. 제휴 마케팅 이거는 제 시간을 써서 영상 편집을 좀 이렇게 좀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시간을 쓰잖아요. 그거는 곧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품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거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때는 곧바로 수익 창출이 나기도 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그러셨는데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전 리스크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자금이 많아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리스크가 작아야 된다 해서 제휴 마케팅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럼 수익이 들어오면 순수익이에요. 다 내 거. 다 내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물건도 제일 조그만 거 제일 뭐 그냥 이 물건이 팔리지 않고 망하더라도 아유 망했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정도? 그럼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실패를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가 실패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게 나의 어쨌든 경험이 됐고 그 경험을 썰로 푸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원한다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확장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왜냐면 뭐 하나가 너무 잘 되면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게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기거든요. 풀타임을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자동화를 하게끔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 자체가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 번아웃이 오면 답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자동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 트래픽을 될 수 있으면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내가 창고로 보내놓고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중요하고 자동화를 만들면 내 시간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걸 더 신경을 써서 누군가를 또 고용을 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 마케팅 쪽으로 잘하시는 분들을 뭐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해서 더 내 회사를 크게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소유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리소스와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았던 거는 아예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던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고용을 했던 경험이 제일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페이스북하고 레딧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 뭐 아마존 셀러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KDP 이렇게 치다 보면 정말 많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전부 다 가입해서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곧바로 커뮤니티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지. 그러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팁 이런 걸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1대1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이제 그런 거는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충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의 정보는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이런 이렇게 미팅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무료로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미팅도 있고 그 라스베가스 이런 쪽에 가면 항상 광고가 많이 뜨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미팅을 한다 이런 게 뜨긴 하는데 근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참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좀 크고 그러면 같이 다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그런 뭐 미팅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하시고 많은 정보들을 좀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꼭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